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파장도 똑같고 위상도 같은 아이기 때문에 경로차가, 여기는 얼마예요? 경로차가 0이 됩니다. 이 경로차가 0인 곳이죠. 그죠? 요 곳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경로차가, 그죠? 경로차가 0인 곳이에요. 자, 근데 이 소리라는 게 이런 병명을 딱 듣다 보면 여기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여기는 굉장히 잘 들려요. 그리고 여기도 잘 들리고요. 여기도 잘 들리고 여기도 잘 들리고 여기도 잘 들리는데 어디가요? 요 사이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건 뭐냐면 얘와 얘로부터 스피커가 소리가 딱 갔을 때 여기서는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건 보강 간섭이 나타났다는 얘기고 요 사이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물론 이게 사람이 느끼기엔 조금 힘들겠지만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 소리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 측정해 보면 이게 두 개의 스피커를 나란히 갖다 놓고 이렇게 쓱 지나가다 보면 소리가 커지는 곳과 작아지는 곳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영화관 같은 것도 딱 가면 영화관도 소리가 이제 그 스피커를 설치했을 때 가장 잘 들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저희가 이제 뭐 음악회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갔다. 그럼 거기에서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은 이 중앙 쪽이죠. 소리가 막 갔다가 이렇게 반사가 되고 해서 막 중앙에 결국 모여요. 그래서 소리의 음역대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이 바로 이제 그런 데가 됩니다. 구석은 아무래도 좀 덜 들리겠죠. 그런 것도 이제 뭐 음향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확인이 가능한데 얘는 여기 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건 소리가 잘 들리는 곳은 우선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M이 0인 곳이에요. 경로차가 없으니까요. 거리차가 없다는 얘기죠. 보강 간섭 공식 딱 집어넣으면 경로차가 없는 거고 얘가 얘로부터 첫 번째니까 얘가 M1, 얘가 M2.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소리가 잘 들리는 거니까 여기도 보강 간섭, 여기도 보강 간섭이 나타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얘로부터 다시 첫 번째니까 M1, M2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M1, M2. 그럼 우선 요걸 이해하셨다면 요걸 이제 살짝 한번 지워서 경로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로부터의 여기까지 경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얘로부터는 경로차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딱 봐도 얘로부터 이 스피커로부터 S2라는 스피커로부터 여기 지점을 내가 말하면 P점이라고 표현한다면 P점까지, 그죠? P점까지 이 경로와 S1으로부터의 P점까지의 경로는 당연히 다르죠. 누가 봐도 크게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니까요.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결과를 아는 겁니다. 자, 경로차. 경로차가 자, S1P로부터 S2P점까지의 경로차인데 이것이 보강 간섭이고요. 2분의 람다 그러면 2m이고 저희는 이미 이 m 값이 얼마다? 1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로의 의미죠. 그럼 m이 1이면 아, 한 파장의 경로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정해져서 이미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경로차구나.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학적으로 그럼 이때 여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근사로 같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 요 값을 이제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요 길이가 이게 바로 뭐 이걸 D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경로차가 될 거고요. 이 경로는 여기를 2L로 잡았을 때, 그죠? 이게 두 슬릭 사이 간격이죠.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D로 놓겠습니다. 2L만큼을 이걸 D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여기 D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S라고 놓을까요? 자, 엿장사 맘이죠? 제가 엿장사입니다. 그죠? 요거를 뭐 S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경로차라면, L, 여기 S 있으니까 S가 막 넘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L로 놓을까요? L이라면, 이 L은 결국 D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D 사인 세타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이게 결국 뭐가 된다? 경로차가 되더라.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한파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 보강이 나타났으니까 위상은 동일하니까 여기서 플러스 위상으로 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플러스 위상으로 출발해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도착을 했다면 여기와 여기는 동일 경로라고 생각하면 되시니까. 그죠? 이게 여기 플러스로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플러스 위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도착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동일 위상으로 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동일 위상으로 딱 도착하니까 보강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신 이 스피커부터 여기까지 여기 경로차니까 얘가 똑같이 동일 위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로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게 한파장이라서 요 동일 경로에서 같은 위상이 만들어지니까 보강 간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경로차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고요. 그걸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한파장 차이거든요. 이게 결국 한파장 차이면 딱 보세요. 그럼 여기는 잘 들리고 잘 들리면 여기는 잘 안 들리는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데 요게 상세 간섭이잖아요. 그죠? 요 지역은 상세 간섭이 나타납니다. 근데 상세 간섭은 정확히 한파장이 딱 절반인 곳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이게 반파장 차이잖아요. 그죠? 반파장인 곳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도 한파장이고 얘가 M2면 여기 두 파장 차이니까 다시 얘로부터 여기까지가 이 경로차가 요게 한파장 차이가 또 나타납니다. 여기 한파장 차이 나죠. 그럼 요 점은 또 잘 들리고 잘 들리는 사이에 안 들리는 곳이 나타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곳은 다시 또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데 여기죠? 여기까지가 한파장. 두 파장 하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장 경로차가 나타나죠. 여기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섭 딱 나타나면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 간섭으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음 제거 현상 같은 것들은 뭐냐면 뭐 그런 거죠. 소음 제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저희가 비행기 같은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포공항을 가게 되면 김포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뭐 지명을 따지면 저희가 이제 그 남부순환도로인가요? 남부순환도로 따라고 이렇게 쭉 가서 이제 그 김포 쪽 방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신월동이나 뭐 이런 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보면 그 김포공항 쪽으로 쭉 내려가는 비행기의 이 배면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엄청 시끄러워요. 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근처에 그죠 지인분이 사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소음 때문에 그죠 처음에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약간 혜택을 좀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 바깥쪽에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공항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 도움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음이 워낙 심한 지역이 되니까요.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 막 비행기 탈 때 확 굉음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다 비행기를 타보셨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그 정도로 굉음이 납니까? 잘 안 나죠. 소리 잘 안 들립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옆 사람과 대화가 좀 편안할 정도의 어떤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헬리콥터를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타본 적이 있는데 그 헤드셋이라고 하죠. 헤드셋을 딱 쓰기 전까지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게 모터가 바로 위에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딱 문을 닫고 타도 안쪽에 들어가면 막 소리가 나는데 진짜 엔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헤드셋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저는 이제 뭐 관광 차원에서 헬기를 한번 타본 건데 그 헬기를 탔을 때 그 조종사가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뭐고 뭐 여기가 뭐다.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면 뭐가 되고 뭐 이런 거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헤드셋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딱 타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조용하게 들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소음 제거 기술인데 어떤 거냐면 그 말 그대로 딱 사람의 이제 얘기하는 주파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대로 상세 간섭을 통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의 소음이라면 비행기 소음에 해당되는 음파 영역에 반대되는 위상을 비행기 내부에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제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0% 제거시키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고 나면 좀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우리가 소음 제거 기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상쇄 간섭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는 정상파, 이게 파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파 이런 것들도 쉬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 정상파 가면 이제 현해 진동이라든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공명이라든가 뭐 이런 음정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도 진행할 수 있으니 다음 강의에서는 정상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